자, 21번 문장부터 강의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1번부터는요, 4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형식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다 알다시피,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자, 간접 목적어, 첫 번째 나오는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간접 목적어는 보통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 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장이 예를 들면 I give you a gift.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대표적인 4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자, you가 간접 목적어가 되고요. a gift가 직접 목적어가 돼서요. 자, 나는 준다. 자, 애에게 뭐를 선물을 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형식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나온다?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4형식 같은 경우는요, 뭔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계속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make가 4형식으로 사용이 돼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make는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만들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4형식의 make가 사용이 되면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또 buy라는 것도 오게 되면 buy가 원래 사다라는 뜻인데요. 4형식에서 사용이 되면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사다 주다라고 해석이 되게 돼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 주든 사다 주든 그냥 주든 뭔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형식에서 사용되는 동사들을 뭔가를 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수여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수여한다라는 거, 이 상장을 수여한다라고 할 때 수여가 뭐죠? 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상장이나 이런 것들,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언가들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형식에서 사용되는 동사들을 우리가 수여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수여 동사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 딱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요. bring도 원래 우리 가져오다 라는 뜻인데 가져다 주다가 되는 거고요. give도 그냥 주다. 또 tell, 말해주다. 뭐 show, 보여주다. 빌려주다. send, 보내주다. 다 뭐예요? 다 뭐뭐 해주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쿡도요, 요리하다인데 요리해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은 4형식 기본적으로 이런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분명히 문법 공부를 할 때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자, 노트에 피고 필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할 게 조금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4형식 문장이 있는데 자, 4형식 문장은 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거기다가 직접 목적어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3형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이 간접 목적어가 보통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고 직접 목적어가 뭐뭐 을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목적어랑 해석이 똑같이 되죠. 그래서 자, 3형식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3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밖에 없는데요. 이 목적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죠? 을이라고 해석이 되죠. 직접 목적어랑 똑같이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4형식과 3형식의 차이는 지금 간접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주어 동사는 똑같이 써주시고요. 직접 목적어를 어디 자리로? 그냥 일반 목적어 자리로 보내주시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는데 자, 그냥 빼면 안 되고요. 이 간접 목적어가 보통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뭐에게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to를 붙여주는데 자, 일단은 전치사를 붙여주고 전치사 뒤에다가 IO를 달아서 오게 됩니다. 뒷자리로.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전치사가 뒤에 명사인 간접 목적어를 달고 오죠. 전치사구가 됩니다. 전치사구가 부사로 사용이 될 때는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이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부분은 문장의 형식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형식이 된다? 3형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예문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했던 걸로 똑같이 할게. 자, I give you a gift. 자, 이 경우에는요, 어는 뭐 여기 띄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요, 주어, 동사, 자, 너에게 라는 간접 목적어고요. 자, a gift라는 직접 목적어. 그래서 4형식이죠. 자, 4형식이 되는데, 이거를 자, 3형식으로 전환을 하면 똑같이 I give까지는 똑같고요. 직접 목적어를 목적어 자리에 써서 a gift를 목적어 자리에 써주시고요. 자, 여기 뒤에 앞에 있었던 간접 목적어 자리에 있던 거를 뒤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you, to you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치사 to를 사용하는데 to you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자, 나는 줍니다. 선물을 누구누구에게 to you, 너에게. 해석은 똑같이 돼요. 그래서 4형식과 3형식의 해석은 똑같이 되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는요. 부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에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건 몇 형식? 똑같은 뜻을 가지지만 얘는 3형식이 되고 위에 거는 4형식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될 거든 보통 뭐뭐에게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3형식으로 전환할 때 뒤에 전치사 자리에 여기 보시면 to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to가 뭐뭐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웬만한 동사들은 전부 뭘 사용한다? to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to를 사용하는 동사는 딱히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to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for이랑 of를 사용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to가 아니라 for이랑 of를 사용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자, for를 사용하는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뭐 make라든가 buy라든가 get이라든가 한 개 더하면 cook 정도까지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cook, make, buy, get 이런 동사들은요. 3형식으로 전환을 할 때 to를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한다? for를 사용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f를 사용하는 경우는 딱 하나 있어요. ask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ask는 뭘 사용한다? of를 사용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4형식 문장에서 3형식 문장으로 전환을 할 때 간접 목적어는 뒤로 빠지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꼴로 오게 됩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의 형태로 오게 되는데요. 이 앞에 웬만한 동사들은 다 to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for이랑 of를 사용하는 경우가 요 앞에 있다. 그래서 for를 사용하는 경우 cook, make, buy, get, of를 사용하는 경우 ask 정도 사용한다 라는 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알겠죠?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로 바꿀 수 있다? 4형식 문장은 뭐로 바꿀 수 있다? 자, 전치사 등등을 사용해서 3형식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to를 사용하는 동사는 굳이 외울 필요가, 얘네들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고요. 누구를 외워야 된다? 자, 지금 for를 사용하거나 of를 사용하는 경우를 외워야 되는데 내가 for도 몇 가지만 얘기했죠? buy, make, get, cook 정도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f는 하나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누구? ask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요렇게 외워주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들어갈 건데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당연히 이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잠깐 내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멈췄다가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해보고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영상을 다시 재생하는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 한번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ny businesses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businesses 기업들은요. send가 보내다 라는 동사죠. 자, 보냅니다. 누구한테? 자, future customers 뭐예요? 미래의
고객들에게라고 해석되니까 간접 목적어고요. 자, 직접 목적어가 나옵니다. 자, free gift니까 공짜 선물이나 또는 samples. 자, 지금 공짜 선물이랑 샘플을 or이라는 접속사가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짜 선물이나 샘플을 보낸다. 뭐뭐을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직접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자, 많은 기업들은 미래의 고객들에게 공짜 선물이나 샘플을 보낸다. 자, 이렇게 끊기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in이라는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전치사구인데, 자, 전치사구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부사로 사용이 된 건데요. 여기에 있는 in order to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되는 경우에 in order to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in order to 동사 원형. 자, 요것도 뭐뭐 하기 위하여고요. 자, so as to 동사 원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in order to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학생들이 so as to 같은 경우는 들어본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투부정사 그냥 to 플러스 동사 원형. 자,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에? 부사적 용법에도 다 뜻이 뭐가 있죠?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투부정사의 뭐뭐 하기 위하여를요, in order이라는 것과 so as가 앞에 붙으면서 좀 강조해 주는 건데, 어찌됐든 뜻은 다 어떻다?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똑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in order to랑 so as to를 뜻을 모르게 되면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in order이라고 하니까 뭐 명령 안에서 막 주문 안에서 막 이따구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in order to promote라는 게 있으니까요. 여기에 promote라는 동사 원형의 목적어가 지금 their product라는 게 나온 거고요. 자, 그들의 제품을 뭘 하기 위해서 promote, 홍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그들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미래의 고객에게 공짜 선물이나 뭐를 샘플을 보낸다. 이렇게 사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됐죠? 자, 그 다음 자, 2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vers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난과 역경이라는 뜻입니다. 자, 고난과 역경은요, give, 자, 줍니다. 자, frequently라는 게 있는데 빈번하게라는 뜻이에요. 빈번하게, 자주. 자, 자주 줍니다. one, 한 사람에게. 자, 지금 one이 간접 목적어예요. 한 사람에게 an opportunity, 기회를 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사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 고난과 역경은 자주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 근데 어떤 기회인지 지금 보시면 뒤에 있는 to 플러스 동사원형 있죠? to discover 이라는 투부정사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다. 왜? 앞에 있는 직접 목적어인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사용이 되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요. 자, 여기에 discover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요. one's ability라는 것은, 자, ability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one's ability,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의 ability, 능력을, 자, discover이라는 게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한 사람의 능력을 발견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발견할 기회를 누구한테? 한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죠. 뭐가? 고난과 역경이. 그래서 자,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지만 비로소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adversity, 고난과 역경은 frequently, 빈번하게, gives, 줍니다. one, 한 사람에게 an opportunity, 기회를 주는데요. 어떤 기회요? 그 사람의 능력을 discover,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사형식 문장이 된다. 됐죠? 자, 23번은 건너뛰고요. 자, 2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장. 자, 보고 있는 학생들은 진짜 꼭 멈추고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해보고 봐야 됩니다. 자, all the whales. 자, 모든 whales, 부는. 자, 근데 부인데요. 어떤 부냐? of the world니까 전 세계의 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of라는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whales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뭐로 쓰였어요? 전치사구가 형용사로 사용이 된 것이고요. 자, 전 세계에 있는 all the whales, 모든 부와 재산은, 자, could not by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could not by까지가 동사가 되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까지가
동사 파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와 재산이 자, could not buy 사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buy를 그냥 사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뒤에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a friend라는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사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사다 주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전 세계 모든 부가 너에게 당신에게 a friend 친구를 사줄 수는 없다. 사다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친구를 살 수는 없다. it 그것은 could not pay. 자, pay라는 게 대가를 지불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pay A of B, A for B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외우겠습니다. 자, pay A for B예요. 그래서 A가 되고 뒤에 있는 게 요게 B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pay A for B. 자, 해석은 A에게 B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지금 U니까 당신에게 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자, loss of one이니까 한 사람에 대한 것을 loss, 잃어버리는 거야. 사람 한 명을 loss,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either, 역시나 라는 뜻이에요. 자, 역시나 또한이라는 뜻은 우리 either 말고 뭐도 있죠? to라는 것도 있는데요. 역시 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either은 부정문에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to는 긍정문에 사용을 하는 것이다. 자, 똑같은 뜻이에요. 또한, 역시나 이런 뜻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could not 부정문이기 때문에 자, to를 쓰면 안 되고요. either를 사용해야 된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부가 너에게 친구를 사다 줄 순 없다. 그쵸? 자, 그것은 자, could not 할 수 없어. 또 뭐 할 수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 줄 수가 없는데 you 너에게 뭐에 대한 대가를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 줄 수는 역시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친구를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친구라던가 소중한 사람을 한 명 잃어버렸어. 그럼 그 잃어버린 거에 대가로 돈을 주면 그게 괜찮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형식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형식 갖겠습니다. 자, 5형식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말할 게 조금 많은데, 지금 어차피 여기 뒤쪽 부분에 지금 쌤이 말을 했지만, 자, 지금 파트 1이잖아요? 자, 그래서 1-1부터 1-6까지는요, 그냥 기본적인 1형식부터 5형식까지에 대한 어떤 맛배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건 들어가지 않고요. 일반적인 5형식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5형식, 우리 했을 때, 5형식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는 우리 뭐가 올 수 있다 그랬죠? 명사류 5가지 올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명사절까지. 그쵸? 자, 보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명사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보어는 명사류 플러스 누구까지 포함이다? 형용사까지 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 일반적인 경우의 5형식에 대해서만 할 거고요. 나중에는 뭘 할 거냐면 추가로 요 보어 자리에 이상한 경우가 나와요. 막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막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요거는 어떤 경우냐? 요 동사 자리에 사역동사라던가 지각동사 같은 게 동사 자리에 나올 때 그런데 요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뭐 콜이라던가 뭐 네임 같은 게 대표적인 몇 형식이다? 5형식에 사용되는 동사예요. 자, 근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잘 보세요. 지금 목적어에도요, 명사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가 나올 수 있죠? 명사가 나올 수 있고요. 자, 보어에도요, 명사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가 나올 수 있죠? 명사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뭐랑 헷갈리냐면, 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2개가 연달아 나오면 뭐로 헷갈릴 수 있느냐?
사형식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뭐에게 무엇 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굴 보고 헷갈리지 않으면 되느냐? 자, name이라던가 call이라던가 요 뒤에 오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들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고 자, 예를 들어서 주어가 나오고 call이 나오고요. 자, you라는 게 나오고 뭐 idiot 이런 게 나왔어요. 자, idiot이라는 거는 멍청이라는 뜻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주어가 나오고 call이 나왔고 명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왔으니까 마치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주어는 불러주다, 너에게 바보를 불러주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사형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call을 보고서 아, 이거 오형식에 사용되는 동사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요게 오형식 목적 보어 목적어 그 다음에 idiot이 목적격 보어구나 라고 해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자, 너를 뭐라고? 멍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형식과 헷갈릴 수가 있지만 오형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동사인 name이나 call 정도를 일단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if가 접속사죠. 자, 만약 자, all side라고 돼 있는데 자, side라는 건 원래 측면을 말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rectangle의 측면이에요. 자, rectangle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인데요. 자, 지금 of rectangle이라는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all side를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는 형용사로 사용이 된 거고 주어는 누구다? all side가 주어가 된다. 자, 근데 직사각형의 측면에 있는 부분이니까 다 변이라고 하겠죠, 그쵸? 그래서 도형에는 측면이 변이죠. 그래서 자, 직사각형의 all side 모든 변이 그래서 변들이 이게 주어가 되는 거고요. have가 동사가 됩니다. 자, 가집니다. 뭐를요? the same length 같은 길이를 가진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if절은 몇 형식? 3형식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주절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 call이 나오고 it이랑 a square이라는 명사 두 개가 왔다고 해서 이걸 4형식으로 착각해서 그것에게 정사각형을 불러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형식 동사다 콜은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정사각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도 주절이 지금 4형식이니까 여기 4형식 문장이었다라는 거죠. 됐죠? 자, 직사각형의 모든 변이 똑같은 길이를 가지면 그걸 뭐라고 한다? 정사각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이 이제 우리가 뭐 rectangle이나 squar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펜타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국방부 건물 있죠. 국방성. 그게 이제 오각형으로 생겨서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펜타곤이라는 뜻이에요. 오각형. 자, 육각형이라는요. 오형식이래. 오각형. 자, 육각형 같은 경우는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육각형은요. 헥사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칠각형은요. 헵타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팔각형은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옥타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타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27번 정도까지만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in order to 아까 했죠? 자,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죠. 그래서 in이 이끄는 전치사구가 다 지금 뭐로 쓰였다? 부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되니까요. 자, in order to change. 자, change라는 지금 동사에 뒤에 있는 existing paradigm 요게 목적어가 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뭘 하기 위하여? 자, existing 이라는 것은요, 현존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패러다임을 change, 바꾸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지금 존재하는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자, 지금 don't struggle 이라는 명령문이죠. 자, 일반적인 명령문은요, 해라 라는 뜻인데 don't로 시작하니까 부정명령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라예요, 하지 말아라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don't struggle 뭐예요? 자, struggle 이라는 것은요, 분투 노력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뭘 하는 것을 애쓰지 말아라? To change it. 그것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자, 근데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 나왔죠. 목적어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명사류밖에 못 와요. 그래서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이 온 겁니까? 명사적 용법이 온 거고요. 이 it은 change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럼 해석을 하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하여 don't struggle to change it.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존재하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자, instead 대신에 뭘 해라? 자, create 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create 만들어라. 뭘 만들래요? new model. 자,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자, 그럼 create가 지금 동사 1번이고요. 지금 make가 동사 2번이 돼서요. 누구랑 연결된 거다? 지금 요 and로 어떻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만들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make 또 만들래요. 뭐를? 자, 여기서는요 old one 이게 목적어고요. obsolete이라는 게 목적격 보어 오형식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어떻게 만들어라? obsolete. 자, obsolete이라는 것은 구닥다리 구식의라는 뜻이에요. 구닥다리. 자, 구닥다리 구식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 촌스러워 보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옛것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원래 존재하던 그 패러다임이 이제 옛것이 되겠죠. 자, 그 원래 존재하던 그 옛 패러다임을 뭘로 만들어 버려라? 구닥다리, 완전 구린 걸로 만들어 버려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굳이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대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라? 이게 더 세련되고 좋게 만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현재 존재하는 패러다임보다는 새로 생긴 게 멋있다면, 멋있고 끌린다면 새로 생긴 패러다임을 따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존에 존재했던 old one, 옛날 패러다임을 어떻게? 완전 구닥다리로 만들어버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죠? 기존에 존재하는 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형식은 어디에 나와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지금 뭐가 나옵니까? make the old one obsolete. 이게 지금 오형식이 된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 특정 전명구를 동반하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특정 전명구를 동반하는 삼형식이라고 나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통 삼형식 이렇게 되고 보통 끝이 나는데 전명구니까 뒤에 전치사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이냐? for이라던가 무슨 of라던가 요런 애들이 뒤에 명사를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어떤 꼴이냐면 자, 여기 있는 목적어가 A의 꼴이 되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B의 꼴이 돼서요. 어떻게 생겼냐? 주어 동사 A for B 아니면 A of B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있죠? 요런 것들 우리 단어장에서 있는 것들 이렇게 생긴 거 많죠? 그쵸? 요거 이렇게 생긴 것들을 좀 외워줘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면 provide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 provide라는 동사가 제공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provide가요 A with B를 사용을 하거나 A for B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따지자면 솔직히 이걸 분석을 하자면 이 A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전명구, 전치사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전치사구가 부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삼형식 문장입니다. 근데 사실 얘는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자주 사용이 돼서 뜻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 A with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A에게라고 해석이 돼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provide가 A with B가 아니라 A for B를 사용하면 반대가 돼요. 그래서 B에게 A를 제공하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치사가 중간에 with가 오느냐 for이 오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쌤이 나눠줬던 그 챕터 1에 있는 단어의 아래쪽을 보면요.
A with B, A for B 뭐 이렇게 생긴 것들 있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 전부 다 외워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1-6 같은 경우는요. 뭐 목적어니 전치사구니 이렇게 하지 않고 A with B, A for B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뭐 A of B 요거를 이렇게 구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30번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보세요. 자, before 뭐하기 전에 라는 뜻이죠. 자, 전에라는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예요. 자, the 게임이 started 뭐예요? 시작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자,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자, instructor이라는 것은 강사라는 뜻입니다. 강사, 강의를 하는 강사예요. 강사는, 자, remind라는 게 나오고요. 자, 지금 remind라는 지금 동사 나왔죠. 근데 여기 of가 나왔죠. 자, 그러면 us를 굳이 목적어라고 하지 말고 그냥 A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A of B 꼴이 온 겁니다. 자, remind A of B는요. A에게 B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게 B를 remind, 상기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기시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상기시키다라는 것은요. 자,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강사는 reminded 뭐예요? 상기시켰습니다. 누구한테? us, 우리에게 뭐를? A few simple rules니까 몇 가지의 간단한 규칙들을 다시 어떻게 떠오르게 만들었다. 상기시켜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A가 에게라고 해석되고 B가 을이라고 해석된다라는 거를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됐어요? 뭐 30번 정도는 됐고요. 자, 요거 32번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website, 그 웹사이트는요, provide, 제공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provide라는 동사가 나오고 with가 나오면서 이게 어떤 꼴이냐? A with B 꼴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provide A with B는요, A에게 B, 을이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 웹사이트는 제공합니다. 누구에게? one person household라는 거 이건 가구예요. 가구 수 할 때. 그래서 1인 가구예죠. 1인 가구. 혼자 사는 그런 가구 있죠. 그래서 1인 가구에게 뭐를? easy cooking recipe니까 쉬운 요리 책자를, 쉬운 요리법을 뭐 한다?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요거 하나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3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he moment라는 단어가요. 그냥 명사로 쓰이면 뭐 순간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자,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the moment라는 게 뭐 하자마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하자마자니까 뭐 as soon as 같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 the moment 뭐뭐 하자마자 접속사예요. 자, you 당신이 자, 여기 blame이 나오기 때문에 자, blame for 자, 그래서 anyone이 뭐가 된다? A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뭐가 된다? any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blame A for B는요. 자, A를 자, B에 대하여 뭐하다? blame 탓하다, 비난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자, 당신이 anyone 누군가를 anything 무언가 때문에 무언가로 blame 비난을 한다면 비난을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비난을 하자마자 비난을 할 때 자, your relationship and your personal power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다 주어가 되겠죠. 당신의 relationship이라는 것 인간관계죠. 그래서 당신의 인간관계와 and 그리고 your personal power 당신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파워 힘은 자, deteriorate라는 게 악화된다, 약화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화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blame A for B를 외워주셔야 된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요거 중요한 거 하나 나와 있으니까 요거 설명만 할게요. 자, 이거 조금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 keep 목적어 from ing인데 자, keep 같은 경우는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거 외워주세요. 자, keep이 나오고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냥 목적 보어 자리에 그냥 ing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자,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유지하다예요.
자, 그러니까 목적어가 ing 하는 걸 유지하니까 계속 목적어가 ing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keep이 나오고요. 목적어가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냥 ing가 아니라 from ing가 나오게 되면요. 완전 뜻이 달라집니다.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완전 다른 뜻이죠. 맞아요? 목적어가 ing 하는 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막다, 방해하다 라는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keep 목적어 그냥 ing는 계속 하는 거고요. keep 목적어 from ing, from이 나오는 순간 뭐가 된다? 목적어 ing 하는 거를 막는 게 되는 거예요. 완전 반대의 뜻이 됩니다. 됐죠? 요거 정도 기억해 주셔야 된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챕터 1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